안녕하세요. 주식인사이드 김다영입니다. 자, 주식인사이드는 매일 오전 시장 상황 체크하면서 주목해야 할 테마와 종목 이슈 등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부분들에 대해서 폭넓게 전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오늘 이 자리 함께해 주실 전정현 전문가님 모셨거든요. 인사 바로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전문가님 국내 증시가 대내외 이슈로 굉장히 좀 고전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시장 상황은 또 어떤가요? 오늘 사실은 그 별다른 악재는 없잖아요, 지금. 네, 그죠? 모멘텀도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악재 모멘텀이 별건 없는데 굳이 이제 따지자면은 어저께 같은 경우 22 그 유럽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금리를 동결하지 않고 좀 인하 좀 해줬거나 뭐 통화를 좀 완화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사실 뭐 금리 인하가 안 되고 동결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크게 기대했던 부분은 아니고 유럽보다는 미국보다는 우리 자체의 문제건 때문에 시장이 안 좋았던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새삼스럽게 이 22의 금리 동결권이 압박을 줬다 이렇게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우리 증시가 워낙 취약하다 보니까 해외 증시가 올라갈 때는 덜 오르고 내릴 때는 더 내리는 그렇죠. 그런 좀 투심이 좀 약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미국 증시도 어저께 좀 내렸죠. 네. 뭐 아주 큰 폭은 아니에요. 아주 큰 폭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다소 간의 영향을 좀 받고 있고 뭐 그나마 어제까지 그 외인들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네.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쪽으로 치중이 됐었지만 그쵸. 근데 이제 그 외인 매수도 오늘은 그렇게 크게 보이질 않고요. 이러다 보니까 참 어렵네요. 네네, 시장이 좀 어렵죠. 사실은 우리가 근데 호재를 또 발견을 하려면 또 있잖아요. 네. 아베가 휴가 갔지 않습니까? 휴가 가서 당장은 이제 파이트 리스트, 그러니까 백색 국가로 지정이 제외가 되는 그런 건의 시한이 네. 좀 지연되게 된 거거든요. 뭐 지연될 따름이지 아직 뭐 취소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호재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시장이 너무 투심이 약화되다 보니까 악재만 부각되고 호재는 숨어드는 그런 현상이에요. 네, 그런 모습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면은요. 국산화 부품을 국산화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물론 부품도 국산화하고 제품도 우리가 초인류로 가서 이제 그 두 가지를 다 우리가 잘하면 좋은데 이 무역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 비교 우위가 있는 쪽을 더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소재는 싼 국가나 품질이 좋은 국가에서 갖고 와서 그것이 제품을 잘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 만드는 능력에 치중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재 같은 경우는 일본이 우위가 있지만 제품은 우리가 또 우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비교 우위상에서 우리가 국산화를 부품을 안 했던 것이지 네네. 하기 싫어서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 국제 무역 질서를 이제 일본이 자꾸 뒤 흔드니까 그것이 참 아이러니컬한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일본 그 소비재도 이제 불매 운동으로 피해 볼 수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일전에 그 정부 관계자가 맞대응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 맞대응. 맞대응은 뭐냐면은 걔네들이 반도체 소재 수출을 규제하면 우리도 반도체 쪽 공급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도 많이 타격을 받는 겁니다. 예, 그런 조치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건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너무 안 좋은 쪽으로만 보지는 않아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네. 네. 그래서 시장이 전체적으로 보면 어제 같은 경우도 되게 근데 급등했던 종목은 두 부류였어요. 네. 뭐 어떻게 볼 수 이를테면 뭐 있을까요? 그 수출 제재 관련주 쪽이 새로운 재료가 나타나는 거, 네네. 예, 그런 종목 쪽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장이 시원찮다 보니까 신규 상장 종목들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올랐습니다. 그래서 네. 어제 같은 경우는 KPM 테크라고 있잖아요. KPM KPM 테크. 네. 이 많이 올랐죠. 어저께 KPM 테크도 파우치 필름이라고 일본이 선점을 하고 있는 건의 재료가 갑자기 등장이 되면서 네네. 이런 그 젊은 테마죠. 젊은 테마 종목들이 시세를 내는 그런 모습을 주로 보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율천화학 같은 경우도 파우치 필름 건과 관련이 된 종목이거든요. 대장은 역시 그 KPM 테크입니다만은 네. 두 종목이 크게 움직였던 부분. 그러니까 새로운 수출 규제 관련주들만 움직입니다. 네. 새로운 수출 규제 관련주. 구닥다리는 좀 쉬고요. 네. 그런 양상이 좀 특징적이니까 거기서 선택을 우리가 하기가 참 어렵죠. 그리고 신규주는 어떤 쪽이 올랐어요? 윌링스 같은 경우, 그죠? 네. 윌링스 같은 경우도 시세를 많이 냈습니다. 네. 신규주이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제대로 그 반응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시세를 내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 네네. 데모라든가 줌인터 뭐 네. 이런 쪽이 시세를 냈던 그런 모습입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오늘은 네. 오늘 동향을 보니까 그 분리막 있어요. 분리막. 분리막. 예, 분리막건이 역시 일본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수량 자체가 일본에서 우리가 수입하는 수량 자체는 많지는 않아요. 네네. 근데 금액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다른 나라보다 일본 것이 한 20배 비싸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면 일본이 우위가 있는 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막을 잘 봐야 되는데 네. 분리막 관련해서 좀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이 좀 있어요. 뭐 네, 이를테면 어떤 게 지금 있나요? 거래가 작은 거지만 화면 보시듯이 차트 보듯이 명성 TNS 이거는 이제 거래가 없었잖아요. 네, 거래가 이전에 없다가 품절주 개념으로 거래가 조금만 붙으면 이렇게 급등을 하죠. 네네. 다른 분리막 관련주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품절주 개념 네. 이런 쪽들이 만들기가 쉽기 때문에 큰 손들이 주로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올라오는 정도고, 그리고 이제 정치 관련주, 조 모 씨 관련주. 저는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네네. 뭐 그쪽에 일부가 좀 올라오죠. 뭐 그렇죠. 신성홀딩스가 올라왔는데 네네. 지금 보니까 차트 보시듯이 반짝하고 그냥 말죠. 예, 이러니까 참 어려워요. 그리고 탄소 섬유 쪽. 네. 이쪽도 일본의 우위가 있어요. 아진산업 같은 경우가 조정 받았다가 다시 치고 나가죠. 네, 그렇죠. 네. 소수 종목, 극소수 종목이긴 하지만 이런 쪽들이 이제 치고 나가요. 그리고 수소 탱크 관련해서 일지테크 있죠. 네. 일지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시세를 내면서 힘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수소 탱크 자체만 생각하면 누구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 탱크 하나 못 만들겠냐. 근데 네네. 그 수소를 저장하고 보관하는 데는 굉장히 노하우 있는 그 탱크 내는 그 노하우 있는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네네. 그것 때문에 그 일본의 우위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쵸. 일지테크 정도 네. 공작 기계 중에서는 어저께 그 KPM 테크가 좀 우위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고요. 뭐 신규주, 윌링스 뭐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그 전체적인 시장의 특징을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전체적인 시장의 맥을 잡아야 우리가 종목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그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면 이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걸 볼까요? 일단 수출 규제권과 관련해서 네. 분기점은 우리가 매번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분기점은 역시 그 아베가 휴가는 갔지만 8월 31일경 또는 9월 초 뭐 요때 즈음에서 결정이 날 것 같아요. 네, 네. 일정상 보면은 그런 일정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반발할 수 있는 시점은 8.15겠죠. 광복절. 그렇죠. 광복절. 네. 예. 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수출 규제 관련주들이 계속 가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조정을 보이는 것은 시간적인 텀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죠. 조정을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이다. 네. 또
국가 리스트 결정이 되는 시점으로 근접할수록 또 다시 한번 랠리를 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타이밍을 잘 보셔야 될 것 같다. 네, 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은 그 모빌리티, 한국의 미래 모빌리티까지 지금 정조준에서 일본이 아마 위협을 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네. 중간에 보면 분리막 분리. 20배나 비싸다. 이 네. 얘기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 건을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수소 전기차 건의 배터리도 역시 상관이 되는 그런 건의 재료들이 좀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리고 이제 아베가 휴가 가서 네. 그림을 지금 보시면 백색 국가 제외 강행하나 이렇게 그 뉴스가 나왔었습니다만은 네. 그것이 이제 바뀌어졌죠. 네. 지금 그림에서 나오듯이 다음 주 결정돼서 8월 2일 날 상정을 한다. 네. 이 건의 뉴스가 제일 그 최신의 뉴스죠. 그쵸. 그래서 결국은 8월 말 정도 돼서 네.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스케줄을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설명이 나오죠. 뉴스 지금 그림 보면 설명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그 잘 점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지금의 특징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지금 장의 특징은요. 어저께 그 시총 상위주 움직임을 보면 단박에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시총 그림에 네. 보시듯이 네이버 이게 내수 쪽이거든요, 사실. 그쵸. 그죠? 내수 쪽. 그리고 이제 요즘 뭐 금융 플랫폼 때문에 이제 시세를 내는 거고 이런 쪽 새로운 각도에서 기관이나 외인들은 이런 쪽을 지금 현재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판도가 바뀌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인정을 하고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현대모비스는 일본 수출 규제권에 그 피해를 안 받거든요. 자동차 쪽이. 그래서 네네. 현대모비스나 기아차 이런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현대차도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쵸. 예, 실적이 조금 그 나쁘게 나왔어도 미리 예상한 악재이기 때문에. 한전 같은 경우도 방어주 아니에요. 예, 방어주에다가 빠질 만큼 빠졌다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이런 쪽을 메이저들은 만집니다. 네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집중적으로 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영양가는 없어요. 시총 상위주 중에 극히 일부분만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네. 일본의 피해가 없는 쪽을 매수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현대모비스 그렇고 기아차도 그랬잖아요. 그죠? 네. 기아차, 한전. S1이라고 있어요. S1. S1 같은 경우도 주 52시간 근무권 때문에 이런 쪽들이 그 시세를 좀 안정적으로 낼 가능성도 있죠. 지금 네. 차트 한번 보면 S1. 그죠? S본입니다. 뭐 크게 시세는 안 내지만 요즘 뭐 시세 안 내리는 게 오히려 효자죠. 그쵸. 예, 효자적으로 내리는 게 보죠.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기 네. 때문에 이런 쪽의 움직임이 시장이 이제 판도가 좀 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네네. 뭐 덴티움이나 메디아나는 이제 실적주 개념으로 바이오 쪽에서는 그쪽만 살아 있어요. 네. 되게 뭐 그런 정도고 S넷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피해 없는 쪽에 오름세가 일부 나타나고 시총 상위주 중에 일부만 올라가는 그런 차별 장세이기 때문에 네네.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개별 중소형주 한번 볼까요? 개별 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볼게요. 아까 우리가 점검을 했듯이 새로운 일본 수출 규제주, 그러니까 신성감이 있는 쪽만 움직여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몇 종목 있었죠? 뭐 그쵸. KPM 테크라든가 네. 신성감이 있고 새롭게 나타날 수 있는 쪽만 움직입니다. 그리고 먹을 게 없다 보니까 이제 일부 신규 상장 종목 쪽으로만 또 움직이는 그쵸. 그런 속성. 그리고 이제 찌라시가 주식시장 많이 네, 나오잖아요. 많이 찌라시성 매수세 종목이 나왔을 때 네. 반짝했다가 또 금방 무너지긴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시장이 그 영양가가 없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매기가 집중돼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 같아요. 네. 반짝 상승했다가 상승폭이 둔화되는 거죠. 그렇죠. 되게 이제 지금 시장은 그런 모습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본 수출 관련 규제 관련주는 텀이 있잖아요. 8월 네, 말까지. 그러니까 좀 조정은 좀 불가피하고 다시 반전의 타이밍을 잘 포착하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 네. 그리고 시장은 그 소수의 실적 호전주만 선별 상승한다. 개별 중소형주는 단발성
게릴라 시세로 전개되고 있다. 네. 뭐 그런 정도입니다. 지금 시장은. 네. 예. 자, 현재 뭐 국내외 시장 상황까지 함께 좀 이슈와 더불어서 살펴봤습니다. 개별 중소형주를 더 주목하게 되는 시장 상황인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시장에서는 과연 어떤 대응이 적절한지 한번 또 전문가님께 조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 사실 뭐 지수 예측이라는 게 그 항상 맞지는 않지만 네. 그 지수는 우리가 점검하고 또 가야 될 것 그쵸. 같습니다. 보기는 싫지만 그래도 네. 예상은 우리가 해야죠. 네. 네. 거래소 유가증권 지수죠. 유가증권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2030에서 네. 2100포인트라 예상했죠. 그쵸. 차트 한번 볼까요? 네, 볼까요? 2030에서 2100. 네네. 지금은 뭐 사실 상단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희망은 갖고는 있지만 아직 반전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하단에 특히 그 주목을 하는데 2030으로 전망을 했었죠. 네. 근데 이제 거래소 유가증권 지수는 그래도 그 삼성전자라든가 하이닉스라든가 시총 상위주들이 버텨주잖아요. 그렇죠. 또 그쪽이 조금 약하면 자동차 쪽 시총 상위주가 받쳐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지수는 2030에서 2100포인트 그대로 한번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지난주와 같은. 예,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코스닥 지수는 어떨까요? 코스닥 지수는 코스닥 제가 지수는 어떤가요? 640에서 690으로 네. 예상을 해드렸죠. 그쵸. 그러니까 저점이 여기인데 네. 거의 여기까지 좀 불행히도 오네요. 그죠? 네, 오고 불행히도 있습니다. 이제 왔던 모습이고. 자, 지금 뭐 하단을 얼마다 이렇게 몇 포인트다 예상을 하기가 좀 힘들지만 힘들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상단은 680으로 좀 낮춰보고요. 네네. 네, 낮춰보고 하단은 630포인트 선. 예전에 그 저점 근처죠. 이 그쵸. 정도로 일단 이 근처죠. 이 근처로 일단 잡고 네. 거기서 반전이 나오기를 우리가 좀 네. 희망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네네. 그리고 전체적인 장을 볼 때 지금 장에서 추격해가지고 뭐 돈이 되겠어요. 물리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추격 매매나 네. 매동 매매는 좀 금지하는 걸로 네. 그렇게 하고 음. 약세장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두 번째로는 일본 수출 규제주도 좋지만 조정 과정이니까 좀 기다림의 과정을 가져보시고 네. 자꾸 그 젊은 신선한 종목 음. 이런 걸 발견을 해야 돼요. 그쵸. 파우치 필름건이라든가 이런 신선한 거 있잖아요. 신선한 아직 재료들. 가보지 네. 않은 그 재료의 종목 이런 쪽들을 자꾸 발굴을 하셔야 되고 네네. 저희는 어저께 그 티플렉스라는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요. 네네. 이게 좀 몇 분 만에 시세가 펑 터졌어요. 티플렉스. 티플렉스 한번 볼까요? 차트. 네,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차트로 보면은 별거 없어 보이는데 분 차트로 한번 보면은 네. 이때 시세를 뻥 터뜨렸잖아요. 금속건에 관련돼서 티타늄건이 일본 규제가 가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일 때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네. 여기서 이제 팔고 나왔습니다만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기동성 있는 매매가 지금은 필요한 것이고 네. 신선한 재료를 자꾸 연구를 하셔야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기동력 있는 매매가 우선이고 마지막으로는 뭐 현금은 한 50% 들고 그쵸. 가셔야지 주식 가지고 지금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시장 대응 방향을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추격 매매는 좀 금지하시고요. 신선한 재료 발굴에 조금 더 힘을 써주시고 기동력 있는 매매를 최우선하시고 또 현금 보유 확보 좀 하셔야겠습니다. 시장이 좀 대응하기 매우 까다롭죠. 이럴 때일수록 정말 옥석 가리기가 꼭 필요한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그래도 뭐 이 종목만은 괜찮다, 좀 관심 가져봐도 괜찮다 할 만한 종목들이 또 있을까요? 네, 종목은 있는데 네. 이제 그 항상 중요한 게 이제 종목은 지금 있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네. 관심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바로 그냥 사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하시니까 네. 항상 말을 하면 매수 타이밍이다 생각하시고 매수를 성급하게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그걸 절대 그렇게 하지 네, 마셔야 그렇게 됩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네.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종목을 말씀드리고 타이밍은 본인들이 선택하거나 그쵸. 나중에 적절한 때를 보는 거예요. 네. 이런 종목이 이런 소스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앞으로
적당한 때에 진입을 저울질하셔야지 네. 지금 말씀드렸다고 해서 지금 바로 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뭐 지금 바로 뜨거나 이런 종목들은 사실 어떤 그 정해진 그 코스를 통해서 이제 추천하기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그 도구를 통하지 않고서 그런 곳을 통하지 않고 네.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요. 관심을 가져두셨다가 나중에 매수 타이밍을 적절히 보시고 저울질해서 진입하라는 거예요. 그쵸. 그걸 이제 주의사항으로 제가 일단 먼저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네네. 주의사항까지 말씀해 주셨네요. 저는 지금 이제 보면은 그 WFM 같은 경우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오.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어떤 회사죠? 왜냐하면은 네네. 이제 음극재 쪽입니다. 음극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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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제 그 2차 전지 소재권이 일본이 우위를 가진 그 섹터가 많아요. 뭐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이라든지 네네네. 예, 여러 건의 그 재료들이 있는데 참고로 이제 분리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WFM이 분리막하고 상관이 되는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네네. 그 그림 한번 보세요. 지금 그림 볼까요? 그 미래 핵심 소재의 대일 수입 현황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중량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 네. 일본이 2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2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금액으로 따지면 왼쪽에 일본이 굉장히 우위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네. 중량으로 따지면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가 많이 수출을 하는데 네. 실제로는 그 일본이 수출은 그보다 덜하지만 금액은 오스트리아의 20배입니다. 네, 금액이 더 20배. 높네요. 네. 네. 이건 뭐냐면 그만큼 품질이 좋다는 얘기죠. 네, 품질이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리막건과 관련한 종목도 사실은 있어요. 네, 있는데 제가 한번 차트나 수급을 쭉 봤는데 그쪽엔 그 지금 당장 들어갈 만한 게 없더라고요. WFM은 물론 이 분리막하고 상관이 된 종목은 아닙니다. 네네. 음극재하고 상관이 된 종목이에요. 하지만 네네네.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WFM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네. 먼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WFM 지금 이 종목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제 그 음극재 수주가 임박한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네네. 예. 이제 신규 사업으로 진출한다 할 때 그 종목의 탄력성은 이제 큽니다. 그렇죠. 어떤 종목이 이제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 반전될 때 탄력이 크듯이 신규 사업 쪽에 어디로 진출한다고 그랬는데 그 이슈가 시장의 주도 테마가 되고 인기 테마가 될 때 네. 그때 이제 시세가 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WFM은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음극재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양극재, 음극재, 뭐 분리막 이런 쪽들은 일본이 추가적으로 수출 규제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미래 핵심 모빌리티하고 그쵸. 관련이 된 거는 일본이 우리 발목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쪽도 물론 제일 중요하고요. 2차 전지 쪽도 일본이 좀 태클을 걸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어요. 비단 뭐 이번에 그 재판권과 관련해서 그것만 해당된 게 아니라 네. 일본이 이제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발목을 태클을 걸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건이 아니다 하더라도 항상 그 분쟁의 불씨는 있을 수 있고 네. 규제의 불씨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추가 수출 규제 대상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적은 별로예요. 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슈를 봐야지 실적을 볼 필요는 없어요. 예, 실적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재무적으로 크게 뭐 부도나지 않을 종목이면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데 다만 이제 실적이 약하기 때문에 단타, 초단타 매매 정도로 그냥 네네. 국한하는 그런 정도의 매매가 좋습니다. 네. 차트를 한번 볼까요? 네, 자, 차트 지금 한번 볼까요? WFM 자, 이런 모습인데 오늘 뭐 시장이 어려운데 그래도 비교적 잘 버텨요. 네, 잘 그렇네요. 버틴다. 이 일봉이고 주봉 보면은 더 안정적이죠. 예. 자, 일봉 다시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럴 때는 대개 이제
목표가, 손절가를 되게 두고 가시는 게 좋아요. 단타 매매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분차트입니다, 이건. 분차트 상으로 보면 3,950원을 손절선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3,950원 손절. 적으셨죠? 네. 3,950원 손절. 그리고 위쪽으로는 4,400원 선 정도로 그 정도로 좀 짧게 매매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네네. 안정은 되어 있지만 큰 시세는 안 납니다. 네. 그 정도로 보시고 단타 종목 정도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음극재 관련주인 WFM까지 살펴봤습니다. 손절가는 3,950원으로 좀 말씀을 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어떤 게 관심이 가세요? 예, 그 반도체 좀 재료 쪽 소재 쪽인데요. 네네. 그 소재 쪽과 관련해서 예전에 그 크게 시세를 냈던 종목인데 요즘은 그렇게 크게 시세를 못 냈어요. 소재주들이 움직이는데 네. 바닥에서 올라왔지만 조금밖에 못 올라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네. 있겠고 국산화 수혜를 볼 수 있는 소재주면서 바닥권에 이점이 있다. 그건 뭐냐면 이제 DNF라는 종목이에요. DNF요. DNF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차트 볼까요? 자, 지금 뭐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지 못했죠. 네. 그죠? 이 반도체 고순도 소재 쪽에 반도체 소재 쪽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입니다. 네네. 뭐 지금 실적은 그다지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아요. 화려하지는 않지만 반도체 소재권과 관련해서 움직일 소지가 충분히 있고 조정을 좀 거쳐줬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그 크게 내려서 매수한다기보다는 대개 6,900원 내지 7,000원 이런 권역이면은 되게 매수가 들어갈 수 있는 정도 포인트라고 봅니다. 네네네. 이게 내려올 때 그 거래를 한번 보세요. 기술적으로 보면 내려올 때 거래를 보면 자 거래가 많이 줄면서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거래를 동반하고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지금 밑에서 보시듯이 그러니까 크게 부담은 없고 반발하면 거래가 많지는 않았기 때문에 반발이 쉽게 가볍게 또 시세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죠. 네. 그럴 가능성이 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 되게 그 정도에서 매수 권역을 보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제 뭐 매도를 하신다는 목표가는 되게 7,800원에서 8,000원 언저리 네. 6,800-900원 선에 매수해서 자, 그 정도로 대처를 하시는 게 좋고 네. 손절선은 이건 뭐 6,750원을 잡아줘야죠. 네네. 6,750원. 네, 이런 거 손절선 무너지면은 하다가 미련이 남으면 그게 10% 20% 손실이 그쵸. 가중됩니다. 네. 네. 그 정도로 대응이 좀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네. 자, DNF. 네, 반도체 고순도 소재를 다루고 있는 DNF 종목 저희가 살펴봤고요. 전문가님께서 손절가는 6,750원 제시를 해주셨고 매수 가능한 가격은 6,900원에서 7,000원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의 깊게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종목 같네요.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이죠? 그 음극재의 그 일본 우위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음극재와 관련이 돼 있고 그 소재 음극재를 만드는데 소재가 들어가는 게 이제 인공 흑연이라고 있어요. 인공 흑연이요. 네, 근데 지금 이 건과 관련된 종목이 있습니다. 실리콘 링이라고 해서 상당히 그 제품력에 우위가 있는 종목이고 네. ROE라든가 이 자기자본 수익률이라든가 수익이 굉장히 좋았던 기업이죠. 어떤 네. 기업인가요? 반도체 장비용 실리콘 링을 제조했던 기업. 아직 말씀 안 드리고요. 네. 그 실적도 좀 무난해요. 실적도 예. 또 무난하고. 그 PER이라든가 PBR 보시면 괜찮습니다. 저평가 궁금해지네요. 범주에 좀 네. 있고. 이거는 이제 TCK라는 종목입니다. TCK. 예, TCK. 네. 가격은 이제 59,100원 선. 조금은 이제 가격은 비싸 보이죠? 높아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요즘 같은 장세에서 싼 종목 매매에서 수익을 크게 봅니까? 못 그거 보죠. 아니죠. 네. 그거 아닙니다. 그냥 네. 외관상으로 싸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가면은 몇백 원 올라가면 크게 터질 크게 그 수익을 볼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차라리 비싼 게 더 나은 그런 패턴을 보이고 수익을 실제로 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비싼 거는요, 그 안심이 좀 되잖아요. 그 종목에 대한 기대가
있고 그쵸. 신뢰가 가기 때문에 네. 5%만 잡겠습니까? 뭐 10%, 20%도 잡을 수가 있는 네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중을 많이 실을 수 있는 강점이 있어요. 음. 5% 비중 실어봐야 저가주 실어봐야 수익 내봐야 전체 자기 계좌가 총 계좌 잔고가 크게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네네. 그렇게 보면은 비중도 실을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괜찮을 수 있고요. 네. TCK인데 반도체하고 이제 태양광 쪽에도 관련이 되고요. LED 관련 흑연 부품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자기 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 자, 수렴되면서 에너지가 모이죠. 에너지가 좀 모이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모이면 폭발할 수가 있는 건데 네. 위로 폭발할 가능성도 있죠. 실적 관계도 보면은 자 실적도 자 볼까요? 네, 한번 볼까요? 무난한 실적이라고 아까 미리 언급을 이 해주셨는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그 작년에 591억에서 701억 그죠?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이렇게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걸 외인들이나 기관들은 좋아하고요. 그런 기업들이 되게 꾸준하게 시세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리고 지금 주당 순이익 같은 경우도 보면 올해 한 5,000원 선 정도 예상이 되는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5,000원 선인데 지금 그 주가가 얼마예요? 지금 59,400원이죠. 네. 한 11배? 퍼 11배 정도 수준. 네네. 근데 이익이 점증을 하면 그 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 실적이 좋다면 지금의 퍼 11은 더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단순히 그냥 10 이상이니까 저평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분법적으로 보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실적이 점증하는 기업들은 더 크게 봐줘야 됩니다. 네. 자, 차트로 다시 와서 자, 그러면 일봉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요, 되게 그 매수할 수 있는 범위는 56,000원에서 한 57,000원 범위에서는 매수해도 돼요. 네, 매수해도 되는 범위 정도로 보시고, 여기서 위로 치면은 사실 뭐 7만원 선까지도 갈 수가 있지만, 뭐 그 정도는 지금 장세에서는 좀 욕심이고, 그러니까 그냥 짧게 봐서 63,000원, 65,000원 선 정도, 이 라인을 좀 보시고, 여기를 이제 아이고, 잘못 찍었네요. 예. 그 정도 선을 어디냐면 요 정도 선을 목표로 보시는 거죠. 네. 그죠? 파란 원, 밑으로 하단은 아래쪽 하단 원을 좀 보시고 네. 그 정도로 매매가 가능하다. 좋겠다. 네. 예, 말씀드립니다. 네, 자, 무난한 실적까지 보유한 TCK 종목은요, 56,000원에서 57,000원 부근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에 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우리가 이제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 그쪽은 계속 이제 지켜봐야 되고 지금은 뭐 물론 이제 조정입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가능성이 있는 쪽 이쪽을 한번 봤는데요. 제가 아까 그 분리막이라든가 양극재, 음극재라든가 그쪽도 물론 관련이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일전에 그 방송에서도 그 웨이퍼 쪽도 역시 맞아요. 강한 모멘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웨이퍼 쪽과 관련이 된 모멘텀이 있는 종목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조정도 적절하게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반전이 도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지금 현재 타이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종목이죠? 예, 그거는 이제 SKC 솔믹스라고 합니다. SKC 솔믹스. 예, 지금 차트 한번 보실까요? 네, 차트 차트를 볼까요? 반도체 LCD 부품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웨이퍼 쪽에 모멘텀이 있다. 지금 일본 수출 규제 관련주들도 조정입니다. 여기서 그쵸. 반전 시도하다가 다시 되밀려 버렸는데 우리가 이제 차트 같은 경우로 여러 기술적 지표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복잡하게 보지 마시고요. 단순하게 보세요. 이를테면 지금 현재 모습이라면 쭉 이제 21선이 상승을 하는데 21선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되반등해서 21선으로 수렴하는 겁니다. 주가라는 것이. 그렇게 될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너무 과다하게 과다하게 하락을 하네요. 전체 시장의 영향을 물론
받고 있지만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가격권 하에서도 매수가 가능합니다. 예, 지금 가격권 하에서 또는 그 3,500원 뭐 이런 정도 선, 예, 그 정도 선에선 매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8월 말 이전에 또 일본 수출 규제권과 관련해서 백색 국가 화이트리스트 건이 터지거나 그 건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반발이 강하게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는 4,200원에서 4,500원 선, 이 정도 선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좋겠고, 손절가는 글쎄요, 뭐 지금 뭐 손절가 굳이 잡을 수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3,300원 선, 여기죠? 3,400원 선이네요. 3,400원 선. 이런 정도 선에 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웨이퍼 모멘텀을 좀 보유하고 있는 SKC 솔믹스 살펴봤습니다. 3,500원에서 3,600원 부근에서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목표가는 4,200원에서 4,500원 선으로 목표가를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종목을 또 관심 있게 보고 계시죠? 그 PI 필름 관련해서 이번에 그 일본에서 자꾸 규제를 가하잖아요. 그래서 폴더블 폰 같은 경우는 일본 스미토모 회사 거를 삼성이 쓴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바뀔 수가 있어요. 나중에 결국 미래 시점으로 보면 강화유리 쪽으로 그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이제 그쪽 관련주를 생각을 할 수 있죠. 되게 이제 UTG라고 그래요. UTG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에 종목들이 여러 개 있는데 다른 종목들 보니까 수급이나 차트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할 때 이 종목이 그래도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쪽 강화유리건과 관련된 그 도우인시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그쪽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재무구조도 되게 안정적이고요. 이 종목은 뉴파워 플라즈마. 뉴파워 플라즈마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지금 뭐 시장은 좀 어렵고 근데 지켜주죠. 지켜주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도우인시스 지분은 한 10% 보고 있어요. 도우인시스가 바로 강화유리건과 관련된 기업.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도 진입이 가능해요. 지금도 진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다만 이제 15,500원대 라인이 있죠. 그 정도는 손절선으로 좀 봐야 됩니다. 그죠? 15,500원 선 손절선으로 이 정도는 보고요. 위쪽으로는 목표가는 대개 한 19,000원 선 정도도 볼 수 있지만 시장을 고려해서 18,000~19,000원 선 정도 요 정도로 이제 단기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UTG 관련주인 뉴파워 플라즈마 살펴봤습니다. 15,500원 정도 손절가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8,000원에서 19,000원 사이로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워낙 좀 UTG 관련해서 유명한 종목이죠.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종목은 또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죠? 그 수출 규제권과 역시 관련된 종목인데 새로운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랐었던 영역인데 사실 그 반도체 쪽의 제품을 만들 때 그 전자현미경이 들어가거든요. 전자현미경. 그러니까 이 전자현미경 쪽을 신규 사업으로 해서 그쪽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입니다. 전자현미경과 관련된 기업은 사실 없어요. 그래, 저도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신규 기업이기 때문에 신규 그 사업이죠. 사업으로 했던 그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고요. 그 종목을 한번 말씀드릴까 하는데 그 전자현미경 시장이 한 5조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번에 그 백색 국가권과 관련해서 전자현미경 쪽에 이슈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보죠. 참 엔지니어링이라는 종목인데요. 참 엔지니어링이요? 자, 지금 차트를 보니까 어제 좋았다가 오늘 좀 밑으로 또 시장 때문에 어려워요. 자, 이렇게 음양봉이 교대로 되면서 또 시세를 또 화끈하게 또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한번 또 양봉이 나와버리면은요, 하방이 굉장히 견조해지죠. 그죠? 여기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렇다면 이제 매수가는 대개 1,150원에서 1,170원 선, 요 정도 라인을 보시고요.
근데 이런 거는 손절가 라인을 확실히 설정을 하셔야 돼요. 지금 그쵸. 복이 좀 있는 종목이니까 되게 그 정도에 사시면 1,100원 선 정도는 손절가 선으로 보셔야 됩니다. 네네. 이거 손절선. 그리고 위쪽으로는 한번 튀면 이런 것들은 1,350원, 1,400원 이렇게 네. 시세를 볼 수 있죠. 네. 예, 그 정도로 대응이 좋겠어요. 네. 자, 전자현미경 관련한 참 엔지니어링은요. 손절가는 1,100원 말씀해 주셨고요. 매수가는 1,150원에서 1,170원 사이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전자현미경이 신소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선한 재료겠죠. 네네, 시장에서 그렇죠.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마지막 종목인데요. 이 종목 어떤 종목이죠?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악의 실적을 면한 종목입니다.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아시는 종목이고요. 네. 좀 큼지막한 대형주기 네네네. 때문에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네. 그 점이 이제 메리트가 있고 이 종목이 뭐 크게 상승한다기보다는 비중을 좀 실어서 안전하게 갖고 갈 수 있다. 그런 강점이 있는 거죠. 네. 대형주라는 것이 그런 플러스 요인이 있고 요즘 텔루라이드 미국에서 인기가 엄청 센 SUV입니다. 네네. 예, 그게 인기가 워낙 좋아서 그것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 아, 바로 보죠.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기아차. 예, 기아차. 네. 그죠? 이런 종목을 뭐 단타 매매하려고 들어가시는 분은 없는 거고 그쵸. 느긋하게 보시고 제가 말씀드린 그 강점이 있어요. 실적이 상향 계속되고 있고요. 네. 이번에 일본 수출 규제권과 관련해서 마이너스 요인이 없다는 거. 그렇죠. 그 점이 지금은 뭐 가장 큰 강점이 되겠죠. 네네. 예. 자, 그러면 되게 이런 것들은 이제 매수 범위를 한 43,000원, 3,500원 선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고 글쎄 길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손절가는 크게 의미는 좀 없어 보이고요. 네네. 예, 되게 이제 목표가는 47,800원 선 정도, 10% 정도 목표가로 대응을 한 달 정도 기간으로 뭐 그 정도 보고 가시면 좋지 않나. 네, 그런 판단입니다. 예. 네, 47,000원에서 48,000원 선을 목표가로 정하시고 좀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기아차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관심 가져도 될 만한 종목들까지 저희가 두루두루 좀 여러 개를 살펴봤는데요. 시장이 좀 급변함에 따라서 항상 매수 타이밍은 좀 바뀔 수 있겠죠, 전문가님? 네네, 그렇죠? 그걸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 매수 타이밍이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도움 말씀 주신 전정현 전문가님께 감사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주식인사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인 금요일입니다. 오늘까지 시장 마무리 좀 잘 하셔야겠죠? 저는 잠시 후 이어지는 오감만족에서 더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슬기로운 투자 생활은 ITBC와 함께 ITBC 채널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